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지민 작가입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홈플러스 잠실점으로 강연을 오늘 다녀왔는데 여전히 제 목이랑 코가 좀 계속 아직 안 좋네요. 이 몸살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오늘 강연 갔다 와서 또 제가 여러분 요즘에 어, 원고를 세 번째 책 원고를 계속 너무 밀어놓고 막 이렇게 뒤로 제쳐놔가지고 유튜브 영상 이거 막 매일매일 찍고 막 일일 일영상 업로드하고 막 이러느라고 정작 제가 가장 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 원고를 계속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이제 임박하게 막 다가오고, 예, 대표님하고 또 전화 통화 한번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제 마음이 더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1순위를 이제 원고를 좀 넣어야 돼가지고 여러분, 예, 오늘도 좀 글을 강연 다녀 오느라고 글을 못 써서 이걸 써야 되는데 또 유튜브도 해야 되고 막 제가 예, 막 이거저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참 정신이 없네요. 오늘 뭐 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블로그랑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미 제가 게임에 대한 이통제랑 예, 그런 거를 올렸죠. 오래전에 업로드를 해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에 대한 거 이거를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게임 이거 좀 통제하고 내려놓는 이거 통제를 내려놓는 거가 좀 너무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작가님 이거 질문 좀 달아주시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제가 강연 끝나고서 한 분도 저에게 블로그에 뭐라고 해주셨냐면 이 먹는 거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는 거가 어렵다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게임이랑 이 먹는 것에 대한 통제 이거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 이전에 영상 하나 올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바로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분 글을 보고 게임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기 어려우신 분들 이게 다 같은 얘기 여러분들이 좀 도움 되시겠다 싶어서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볼게요. 어, 어떤 얘기 듣기 원하세요? 저에게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생각 좀 듣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명확한 좀 누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저는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 그렇게 하게 두지 마시고 통제하셔야죠. 강하게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통제하는 거, 억누르는 거는 어쨌든 터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예, 저는 경험으로 제가 체험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다 예측하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통제나 이런 거 억누르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역설적이게 내가 이걸 내려놓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이거 놔버리면 되게 큰일 날 것 같은 이 끔찍이 뭔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이걸 완전히 그 통제를 내가 나 스스로 놔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지 그 그 순간 그걸 체험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완전히 잡고 있는 거를 놔버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놓고 싶지가 않아요. 예, 계속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걱정하는 거 불안한 거 이걸 계속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갖고 있고 싶지 이걸 놓아버리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무의식은 그거지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 오늘은 왓칭 책에 제가 이런 거 여러분 육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일상을 살면서 제가 조금 깨달으면서 내려놓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빗대어서 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은 거 그런 사건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억누르면 병이 된다라는 이 챕터가 있는데 이걸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왓칭, 김상훈 저자님의 이 왓칭이라는 책, 여기에 조그만 꼭지 제목에 억누르면 병이 된다라는 이 챕터가 나오는데 부정적 큰 주제는 뭐야, 큰 챕터는 뭐냐면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억누르면 병이 된다라는 거 좀 얘기해 볼게요. 이분의 이 전작인 아버지도 천재는 아니었다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김상훈 저자님이 쓰신 이 책이 출간된 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강연을 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강연이 끝난 뒤에 한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대요. 우리 애가 통 공부와 담 쌓고 있으니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할 만했대요. 중2 때 상위권에 들던 현수는 웬일인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 고1 때 급기야 전교 255명 중에서 200등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나 봐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이제 김상훈 작가님이 여쭤보니까 성적표를 봤던 날 넋이 빠지도록 혼내줬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공부해서 대학이나 들어가겠니? 친구 아들은 또 전교 1등 했다더라. 예, 다른 엄마들 만나기가 창피하다 등등. 대부분 엄마들이 보통 안타까움과 초조함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죠. 우리의 두려움인 거죠. 예. 하지만 부정적인 잔소리는 부정적인 감정만 부추긴다. 그래서 이 김상훈 저자님이 현수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좋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듣기 싫어 죽으려고 하죠. 요즘엔 손으로 귀를 틀어 막기도 하고 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쑥 들어와서 고슴도치처럼 처박혀 있기도 해요. 라고 엄마가 이제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수가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어머니 때문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어머니가 뒤통수에 한 방을 된탕 맞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쉴 틈 없이 싫은 소리를 퍼부어대면 현수의 머릿속은 오로지 싫은 소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보세요. 싫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가 뭘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네, 싫다는 생각이 꽉 들어찬 머리는 모든 걸 거부한대요.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머릿속으로 뭐가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덩어리쯤이야 무시하고 짓눌러도 아무 탈 없으려니 착각한다. 하지만 생각 덩어리도 엄연히 지능과 자존심을 갖고 있다. 무시하고 짓누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따리를 틀어 박힌다.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된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럼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대답을 싫다는 생각부터 몽땅 털어내도록 해야죠. 그래야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설 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작가님이 어머니에게 이제 조언을 주신 거예요. 몇 주 후 전화가 걸려왔다. 흥분한 목소리였다. 선생님, 작전이 주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가 현수하고 얘기를 나누셨나 봐요. 현수야, 넌 엄마가 네 속마음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얘기를 꺼내셨나 봐요. 상위권이던 성적이 어쩌다 딱 한 번 떨어졌는데 그거 그렇게 막무가내로 야단만 쳤으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 순간 현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대요.
엄마가 그렇게 혼내지만 않았더라도 나 스스로 잘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 나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가뜩이나 힘 빠졌을 때 엄마가 힘이 돼주기는커녕 오히려 힘만 빠지게 했구나. 그동안 무척 힘들었지 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셨더니 울먹거리던 현수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대요. 그래서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겠죠.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니까 현수가 엄마가 언제 제 아픔을 귀담아 들어보려고 한 적이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이 미련한 엄마는 자기 새끼 어려운 것도 모르고 몰인정하게 몰아붙이기만 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니? 이렇게 해서 난생 처음 부둥켜 안고 모자가 한참을 울었다.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니가 선생님, 전 그 이후로 현수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 절대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하죠. 좀 쉬면서 하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현수가 완전 딴판이 됐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나 봐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로 현수 표정이 점점 밝아졌대요. 이 머릿속에 잔뜩 구겨 넣었던 공부는 싫다는 생각 덩어리들을 끄집어내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니 저절로 사라졌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김상호 선생님 이거 이 공부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아이들에게 성적 떨어졌다고 엄마가 막 몰아붙이는 거에 이렇게 억누르면 여기 조그만 꼭지 제목이 억누르면 병이 된다 라는 제목이 억누르면 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사례를 여기다가 적어 두셨는데 뒤에 거울처럼 비춰주면 저절로 꺼진다 나오고요. 반박하면 반발한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사례를 여기다 들어놓으셨는데 제가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몇 개 저 아이하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 있는데 그거 제가 한두 개씩 또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먹거리에 대한 이 먹는 거에 대한 거, 게임에 대한 통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통제하는 거, 이 억누르는 거, 예, 이 억압하는 거, 그거는 어쨌든 그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침 책을 좀 읽어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먹는 거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는 거, 이건 저 진짜 누구보다 제일 심했던 엄마였어요. 진짜 솔직히, 뭐, 현미에 대한 뭐 이런 열풍이 어느 순간 막 불기 시작했잖아요. 현미, 밥, 좋은 거, 근데 막 벗겨진 거, 하얀 거, 밀가루 이런 거 나쁘다라는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흰 쌀밥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밀가루를 먹이고 있다라는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뭐가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되게 죄책감이 올라오고 라면 같은 거 나 스스로 먹으면서도 되게 아 진짜 이런 거 먹냐 막 이런 거 이 나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 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 아이에게 어머 이렇게 흰쌀밥이 안 좋고 현미가 좋은 거야 라는 거 알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이런 그 마트 가게에서 파는 이런 거 절대 막 안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살림이랑 자연들이 막 다니면서 거기서 막 미친 듯이 사대고 갈 때마다 막 4, 5만 원씩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 막 이상 결제를 막 하고 오고 마트는 절대 가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마트 가면 뭔가 이렇게 큰 잘못 저지르는 것처럼 아이에게 엄마가 여기서 많이 사줄 테니까 이런 거 그런 과자 같은 거 이런 마트에서 파는 거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희 하윤이한테 막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분이 써주신 이거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주셨냐면, 지민 작가님, 네, 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제 강연을 들으러 와주셨던 분이시죠. 네, 어느 분인지 알고 있고, 저하고 강의 끝나고도 얘기 많이 나누셨던 분, 네, 그분이,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어제 저녁 문득 자각이 든 게 있는데, 작가님이 내면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셨고, 또 먼저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 작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전 18개월 때부터 내 안에서 이런 뒤집어짐이 있어서 그때 살기 위해 푸르미닷컴 강연이나 뭐 쫓아다녔었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셨고, 지금도 노력 중이고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시대요. 근데 몇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으신데, 당연히 있죠? 풀리지 않은 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저도 있어요. 그 중에 딸의 먹거리에 대한 내려놓음이 잘 안 돼요. 아이가 4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는데 작년 심해져서 숨쉬기 힘들어해 병원 검사 후 매일매일 약을 먹었고, 그 약은 일단 끊었는데 기관지염이 자주 걸려서 걱정이시래요. 4학년인데 봄에도 그것 때문에 입원했었고 편식이 심해요. 골고루 먹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리고 단 거 좋아하고 군것질하고 싶어 하고요. 어제 저녁도 기관지염이라 시내 병원 다녀왔는데 항생제를 먹어야 하느라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밥은 조금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파는 달달한 초코 음료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살짝 째려보는 저를 자각하고, 아이 11살인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지겹도록 계속된 아이와의 이 계속되는 작은 전쟁,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써주신 걸 한번 살펴보세요. 뭐냐면, 아이가 항생제를 먹기 때문에 밥을 좀 잘 먹었으면 좋겠죠. 예, 밥을 좀 많이 먹고 건강한 음식 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고, 골고루 먹으면은 이 아이의 기관지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어머니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이 병원을 계속 다니고 이런 거가 이게 너무 심리적으로 또 가면 또 그렇지만, 어떤 가능성 이제 어떤 것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두려움이 되게 많이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이가 원하는 걸 주시고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하시라. 어머니도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걸 드시고 원하는 걸 하시라고 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모든 통제나 이 먹는 거에 대한 이거를 한번 여러분 그걸 와르르 그냥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이걸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 하시는 거. 한번 그래 보시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그 무장해제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아이가 마트에서 파는 이런 거 초코음료 당연히 먹고 싶죠. 어린아이들은 라면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고, 뭐, 맛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초코, 음료수 이런 거, 특히나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아이들은 뭐 공차에서 팔고 이런 뭐 음료 같은 거, 뭐죠, 여러분? 던킨 도너츠 거 있잖아요. 거기서 파는 그 버블티 그거 되게 맛있어요. 어, 저희 아이 지금 중학생인데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한 거 통제 때문에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먹는 거를 왜 통제하냐 이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저는 그냥 먹고 아이도 그냥 먹게 둬요. 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음료수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희 둘째는 막 되게 짠 과자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저희 딸은 과자 같은 거 있어도 안 먹고, 얘는 뭘 좋아하냐면 음료수를 좋아해요. 저는 음료수 있어도 안 먹는데 저는 과자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음료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 사와, 맛있는 거 사와라고 얘기할, 뭐 사가라고 물어보면 항상 음료수예요. 음료수 아니면 아이스크림. 특히 여자아이들 음료수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새로 나와 있는 거 많이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 하고, 예, 호기심이 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거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음식만 주려고 해도 중학교 들어가 보세요. 그 용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에서 계속 사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통제하기가 더 좋죠. 예,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을 달고 사는 아이, 당연히 통제하기 더 좋은데, 이런 거 우리가 엄마들이 일부러 나쁜 음식을 막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죄책감이나 이런 거 느끼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저희 둘째가 어,
특히 알러지 체질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저희 하연이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 남편이 약간 알러지 체질이고 저희 아주버님은 좀 어렸을 때 되게 그 두드러기나 알러지 같은 거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그게 좀 심한데 어렸을 때부터 얘는 이런 사이에 습진 같은 거가 좀 많이 되게 자주 생기고 막 아토피까지는 아니더라도 큰애보다는 좀 약간 좀 예민해요. 이 알러지 이런 성향이 좀 있어서 조금 이런 피부나 이런 거, 이런 손 같은 데 자꾸 이렇게 하얗게 벗겨지거나 이런 거 좀 있거든요. 근데, 어, 이 아이가,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 둘째는 약간의 이 천식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데노이드도 되게 커가지고, 되게 감기를 항상, 달고 살았어요. 항상 1년 365일 거의 병원에 안 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 부비동염 감기만 걸렸다면 막 여기 비염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항생제를 거의 1년에 거의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무조건 맨날 항생제인데 지금은 이 편도 이거 절제하고 아데노이드 이거 절제하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감기를 안 걸려요.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지금 너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감사한데 코골이도 되게 심했고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감기가 거의 안 걸리고 비염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랬고 천식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숨쉴 때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때 숨을 쉴 때마다 여기가 되게 깊게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랬는데 감기가 되게 자주 걸리는데 왜 이러는지 몰랐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천식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했는데 약간의 천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식 약을 조금 먹기 시작하면서 그 감기도 아무래도 훨씬 덜 걸리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천식 약은 조금 먹다가 점점 좋아져서 조금씩 조금씩 더 줄여가지고 지금은 밤에 하나 정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아이 이 편도 그 수술 해주신 그 교수님께서 아 이런 거는 그냥 크면은 그냥 좋아져 약 안 먹어도 괜찮아 이러고 이렇게 저한테 되게 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어쨌든 알러지 체질이긴 해요. 그래서 저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서울에 살다가 경기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이제 신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새 아파트로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어느 한 달 정도 조금 거의 다 될 때쯤에 이렇게 등에 뭔가 이렇게 좀 물집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손톱만하게 정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풀어 물집 잡히듯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뭐지 하고서 그냥 이 습진 같은 데 발라주는 그 약을 이렇게 발라줬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싹 좋아진 거예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조금씩 눈에 드러나지 않게 이 등허리에 난 거가 이게 조금씩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을 했겠죠. 근데 저 뭐냐면 이제 새집증후군인데 이거 이 피부에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알러지 체질인데 이거 아토피처럼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에 이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이제 두려움을 가져오고 끌어오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뭐 두려움 때문에 퍼진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하고 뭐 이런 이 다리 약간 윗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좀 퍼지고 군데군데 이렇고 특히나 얼굴에 여기 요런 데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데 그러니까 아토피 아이들 보면 약간 여기 이렇게 약간 거무튀튀하면서 뭔가 이렇게 거칠거칠해 보이는 거 이렇게 딱 누가 와도 아토피네라는 생각 들 정도로 얼굴에 이게 갑자기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너무 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두려움을 제가 계속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나의 두려움이 또 발동이 또 시작됐구나, 이게 작동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를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이 미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다시 막 이 저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 이걸 어떻게 좀 이걸 내려놓고 다스려야 될까라는 생각. 그래서 우선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병원에 좀 데리고 가지 말아보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하고 그 아이의 이 상태를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심리가 딱 올라오냐면
아토피, 너, 찬유야, 너 피부, 얼굴 왜 이래? 눈 밑에 왜 이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어, 더 이상 퍼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제 안에서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는 심리적인 거라는데, 아이들 아토피 심리적인 건데, 남들의 시선, 얘 아토피 아니야라고, 이거 점점 더 퍼지면 어떡하지라는 이 생각, 이 남들의 시선 이런 거가, 여전히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제가 막 되게 두려움이 막 올라오면서 되게 막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그런 저를 계속 지켜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되게 엉뚱한 얘기인데, 되게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아이 그 등 뒤에 난 거기 그 피부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점점 퍼지고 있는 거. 예, 그거를 계속 이렇게 로션을 좀 발라주면서, 거기에다가 저의 두려움에 사랑으로 상쇄하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되게 엉뚱하게도 제가 계속 그걸 하면서 그 아이 그 피부에 계속 제가 막, 어, 뽀뽀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뭘 했었냐면 저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감정이 두려움에 계속 받아주는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 그 연습했었어도 아직도 두렵구나 그렇게 두렵구나 라는 생각 괜찮아 라는 걸 저 자신에게 계속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 피부에 매일매일 뽀뽀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설사 더 퍼진다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우선 병원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먹어야지 약을 먹어야지 라는 거 그 약간 항알러지 그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받아오지 않고 일단은 좀 버텨보면서 천식 때문에 제가 서울로 병원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는 날이 있는데 그 알러지 선생님 그 담당 전문 교수님이어서 이제 그 피부를 좀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세집증후군이어서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좀 이렇게 좀 표시가 난다 하면서 이거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피부과 가가지고 막 한 그 알러지 약이나 이런 거 연고 같은 거 가져오지 않고 발라주지도 않았어요, 저. 예, 피부에 이렇게 막 바르면 약간 좀 검은색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걸 약을 안 바르는 대신 계속 저의 두려움을 계속 바라보고 예, 아이 예, 오늘 좀 더 좋아졌네 하고 목욕하고 나서 로션 같은 거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라주면서 막 뽀뽀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되게 엉뚱한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신기하게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마음의 이 내면적인 이거를 이 두려움이 없으면 이 깨달은 자 이런 영적인 이런 책들 보면 예, 두려움이 없는 거, 두려움만 없다라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가 오히려 더 쉬운 건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계속 끌고 있고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피부나 이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엄마의 두려움 이런 거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이 기관지염이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채식 많이 아이 먹이고 현미로 많이 먹이고 예,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내 안에 지금 우리 외동 딸 아이 저 아이 기관지염 이런 거 좀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오지만 그 두려움의 근간조차 사랑이에요. 뭐냐면 저 아이 잘 키우고 싶고 예,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 의식에서 줄 수 있는 거가 그냥 두려움을 가져와가지고 조금 더 조심하고 미리미리 단돌이 하는 거,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설적으로 모든 이걸 방어를 내려놓고, 그냥 아이하고 먹고 싶은 거 한번 잔뜩 먹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기관지 더 심해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쁜 음식을 잔뜩 아이에게 사다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거 지금 이 어머니가 먹는 거에 대한 통제 이거를 되게 가지고 계세요. 그 기관지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관지염 때문에 더 통제하기가 지금 좋은 상황이신데 기관지염이나 뭐 이런 비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움이 아닌 현재에서 사랑 안에서 현재를 하시라고 그 말 전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도 지금 4학년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5학년, 6학년, 중학생 돼보세요. 진짜 제가 날 싫어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는 그래서 엄마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되면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 이거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때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아, 참 저런 시기가 나는 저러지 않았었는데 나도 저랬었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저희 아이 굉장히 이렇게 무법자처럼 요즘에 많이 행동해요. 중학교 아직 2학기도 되지 않았는데 그 무법자처럼 막 마음대로 자기가 짜증나거나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억누른 마음속으로 억누르고 그렇게 지내는 아이보다 그냥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 아이의 모습을 그냥 성장하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중이에요. 어, 지금 우리가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를 좀 단도리하고 미리 조심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그 오지 않은 거 그걸 미리미리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 이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일상 이 순간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선택은 어머니가 하시는 건데 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게임하는 거에도 또 따로 영상 한번 제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두려움으로 통제로 일상을 사시기보다 순간을 사세요. 아이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깊게 충분히 누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애가 커가면서요. 이제 여행 같은데 아무리 뭐 좋은 데 가갖고 숙소에 머무른다 해도 걔한테는 그거가 의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수영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이고 머리 감는 거 낮에 한번 이렇게 또 더 감기 귀찮은 거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리고 방 그 조식이 호텔 조식 이런 것도 니거 돈 냈단 말이야 막 이렇게도 그냥 안 먹어 갔다 와 막 이러고 그래서 하윤이 혼자 방에 놔두고 보라카이 갔을 때 막 셋이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방에서 막 안 나오고 아 나 시원한 게 좋아 더운데 예약 좀 그만해 막 저한테 이제 더운데 그만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더워서 호텔에서 숙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수영도 안 하는데 수영 왜 안 해? 수영 재미없어? 그냥이에요. 중학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기가 갑자기 찾아와요. 그러기 전에 저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요. 하윤이가 이제 너무 커버리고 얘기하는 거 막 귀찮아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조차 귀찮아하고 그런 아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전적으로 저에게 막 의지하고 제가 막 원고 쓸 때도 엄마 못 써 이러면서 와서 보고 막 엄마 심심해 하면서 제 옆에 있는 똑딱 붙어 있고 제가 막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막 원고 쓰고 이럴 때 엄마 못 써 하면서 제 옆에 와갖고 막 제 글 읽어보고 이러는 거 저 진짜 싫었었거든요. 아 제발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시절로 아이가 정말 엄마밖에 모르는 엄마 빠순이 빠돌이 있잖아요. 그 시기로 단 한 번만 돌아가 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예, 지금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아이하고 원하는 거 하세요. 엄마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모든 일을 그냥 일어나게 두고 이 방어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그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그 엄마의 모습, 그 에너지 상태를 다 느껴요.
그게 그냥 행복인 것 같아요. 순간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쓰기가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좀 좋아져도. 그렇지만 예, 이렇게 제가 항상 이 유튜브 영상은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예,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 오셔서 찾아오시고 클릭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예, 뭐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예,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순간을 사시는 능력, 예, 그걸 하실 수 있으려면 행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두렵지만 예, 정말 이거를 내가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이 두렵지만 예, 그럼에도 용기 있게 이걸 놔버리는 거, 그거 행하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말씀 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